세 번째 미스터리, 파랑기아의 세 번째 미스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파랑기아 진짜 블루 맞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데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청기화라고 고려시대 거를 얘기하면 이건 청자화죠. 청자기화입니다. 청자로 얹은 거죠. 청자로. 그리고 당연히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 뭐 이런 데 보면 1157년에 대골 동쪽에 이궁을 완성했다. 그 북쪽에는 양의적을 세우고 기아를 청자로 만들고 덮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건 녹색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셀라돈. 청자로 만든 거죠. 청자로 만든 기아다. 그래서 이제 이거야 뭐 청자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분명히 블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파란 기아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블루 기아였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청자로 된 기아는 이제 고려시대에만 쓰였으며, 조선대에는 이미 잊혀진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선시대 때는 기술도 잊혀졌고, 청자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파란색이다. 진짜 블루 컬러다. 이런 건데, 조선초,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조선초 궁궐의 경복궁의 근정전과 사정전에만, 이 파란기와 블루 컬러를 얹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근정전과 사정전에 사용했다. 궁궐 외에는 원각사, 말씀드렸죠? 파고다, 탁골공원, 그다음 탕춘대 등 일부 왕실 관련 건물에만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나머지는 잘 모른다 쳐도, 근정전은 경복궁의 대표적인 건물 아니에요? 거기가 그 청자로 얹어져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정전은 경복궁의 대표적인 건물이니까, 근정전이 근데, 이게 파란기아가 아닌 것 같은데 싶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파란기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자는 청자대로 만들었다고 치지만 우리가 그런 파란 어떤 그릇, 우리 청자는 백자였잖아요. 파란 그릇은 만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이게 블루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색깔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녹색은 아닌데 싶고, 그래서 도대체 이 파란 기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답은 안 나오고, 자꾸 미스터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지었을 때 청기와의 근정전은 임진왜란 후에 불타 없어지고, 그렇다면 근정전에 원래 태조 이성계가 지었을 때는 파란기아였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파란기아였는데, 이들이, 임진왜란에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흥군이 중건할 때 올린 기아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만들다 보니까 안 돼서 기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기아가 아닌 일반기아를 얹혀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복궁의 근전된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냥 일반 기아죠. 잿빛 기와, 검은의 회색의 기와.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어떻게 파란 기아가 얹혀져 있었다는 건데, 저 뒤에 이제 청와대가 살짝 보이네요. 청와대의 이 기아 색깔하고 이 기아 색깔은 다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근정전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란 기아가 얹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청기아를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되는 뽀샵 실력으로 어떻게 바꿔봤습니다. 어쨌든, 청기아를 얹었을 때는 좀 더 모양이 멋있게 났었겠는데요. 그런데 아쉽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일반 기아로 얹었구나. 그래서 원래 조선초 경복궁의 근정전은 이렇게 청기아가 파란색 기아가 얹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건, 그럼 이 청자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다르고 저기 기록이 다르고 이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조선시대 청자는 염초 유약을 발라 구웠기 때문에 고려 청자기와처럼 녹색을 띠는 게 아니라 터키색의 밝은 푸른색을 띈다. 여기까지 말은 참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 보십시오. 이 출처 대한민국, 아주 대표적인 어떤 기관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서, 조선시대 청기화는 이렇다라고, 아주 대표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청기화는 그래서 염초유약을 발라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단을 읽다 보면 그 밑에 가서 또 이렇게 나와요. 창덕궁 선현군 집을 장식했다고 저기서 청기화 용머리 토수는 또 점토에 염초를 섞어서, 여기는 염초 유약을 발라서라고 그러는데, 발랐는데 이것도 섞어서, 그러니까 점토에다 처음부터 믹스를 해가지고 형태를 빚어. 그 다음에 구운 후에 유약을 씌워서 푸른색이 나도록 한 번 더 구운 것이 특징이다. 이게 염초 유약을 발랐다는 거야? 아니면 염초를 미리 섞은 다음에 그걸 구워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일반 유약을 씌워서 푸른색이 나도록 했다는 거야? 아니면 또 무슨 특별한 푸른색이 나는 유약을 입혀가지고 푸른색이 나게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떤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도 말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염초라는 게 뭔데?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마저 또 왔는데, 염초라는 건 기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화학 재료로 값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다. 이거 아니에요. 염초라는 거는 흑색화약을 만드는 원료죠. 솔트피터인데, 염초는 기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 이것도 설명이 잘못됐어요. 이거 정말 어떤 공식 사이트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달라요. 그 사이트에서 다 설명하는 내용인데도, 이거 염초유약을 발라서 구웠다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또 염초를 섞어서 그것을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웠다는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럼 염초가 뭔데? 그러면 염초라는 거는 기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였다. 염초가 기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였다. 이건 화약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그래서 이 말이 다 다르니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도대체 그 염초가 뭔데?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실록에 따르면은 세종시에는 세종은 금정전 취두가 비로 인해서 무너졌으니 마땅히 고쳐 덮게 하여야겠는데 청기화를 구워 만들자면 금정전이 원래 청기화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일부가 무너져서 다시 해야 되겠는데 다시 청기화를 구워 만들자면 그 비용이 매우 많으므로 아련화를 구워서 덮을까 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근정전에 경복궁 근정전에는 청기화가 얹어져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승지허우가 아래기를 근일 청화를 구워 만들려고 선고를 징발하였다 하옵는데 신은 생각하옵기를 중략 청화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염초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염초는 곧 군수물자이며 이런 말이 나오죠. 군수물자 다르기도 몹시 어려운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염초를 사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염초를 사용한 건 맞아. 그럼 염초가 도대체 뭐냐? 하여튼 염초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 군수물자다. 이런 것까지 이제 기록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는 1461년 원각사를 건설하면서 말씀드렸죠. 탁골공원을 건설하면서 법당 지분용으로 8만 장이나 되는 청기화를 생산했다 말씀드렸던 바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청기화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또 염초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돌아온 선조는 궁궐을 모두 불에 타 머물 곳이 없어 월산대군이 후손에 살던 사가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경복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궁궐은 다 불타버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불타서 그래서 어떻게 사가에 머물렀는데 월산대군이 후손이 살던 사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산대군은 누군가 이렇게 따지면요, 월산대군이 누군지 아세요? 성종의 형입니다. 성종의 형. 이때 이제 세조의 장손이고 성종의 형이 되는데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손자입니다. 세조의 제일 큰 손자. 이때 이제 세조의 큰아들이 일찍 사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월산대군이고, 둘째 아들이 자을산군입니다. 자을산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있었고, 이게 세조입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 둘을 낳아서 여기가 월산대군, 여기가 자을산군.
자, 자을상군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옆에 이제 동생뻘 되는, 예종이 먼저, 그러니까 태종대에서 문단세, 예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예종이 이제, 예종이 그 왕위를 이어봤는데, 이 예종이, 거의 뭐 횟수는 2년이죠. 근데 한 1년, 재기간 1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려. 너무 나이가 어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종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원래, 세조의 맏아들의 자손이 컸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월산대군이 왕위를 잇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자을상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요 자을상군이 결국 누굽니까? 성종이 됩니다. 성종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종의 장인이 되는 한명회가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세조가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여기 이제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애들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며느리가 불쌍해서 며느리 너는 궁궐을 나가서 내가 집을 지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이 아들들하고. 이렇게 해서 사가를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월산대군이 후손이 살던 사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성종에서부터 이제 또 이어지죠. 예, 성연중, 임명선, 이제 선조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때 와보니까 궁궐이 다 없어져 버렸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 위에 월산대군이 살던 사가에 가서 머물렀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 월산대군의 사가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여기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궁궐이 됐구나 하는 걸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쭉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산대군의 사가는 이제 그래서 행궁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보통 선조가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잠을 자거나 그래도 보통 행궁 또는 별궁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 정식 궁궐은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선조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광해군도 이 월산대군의 사가 행궁에서 즉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창덕궁으로 이전합니다. 창덕궁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수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창덕궁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월산대군의 사가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부르게 돼요. 경운궁. 자기는 이제 창덕궁을 이전했고 원래 선조가 이제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어서 대궐이 다 불타버려서 갔던 월산대군 사가를 행궁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또 경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궁궐 이름이 어떨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거기서 즉위한 다음에 창덕궁을 자기는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던 자리에 행궁을 경궁이라고 부르게 됐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임목대비로 경궁에다 유표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쪽에는 이제 서궁이다. 이렇게 또 부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광해군이 오래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쪽을 인조반정이 일어나 이걸 또 별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별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이 지내다가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한 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간 다음에 이 경복궁에서 사실은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1895년도에 일어났고, 95년도. 그러니까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이 너무 저렇게 하니까,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대사관으로 갔다가 1년 만에 이제 다시 환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다시 경복궁으로 가야죠. 경복궁에 원래 있었으니까. 경복궁으로 가야 되는데, 경복궁으로 안 가고, 이 별궁을 옵니다. 이 별궁, 결국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그럼 거기가 어딘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원래 본집을 안 가고, 거기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고, 그리고 경복궁의 역사가 사실 별로 역사가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뭐 여러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혈육지간에 저런 것도 있었죠. 세자가 즉위할 때도 단종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연산군도 거기서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모로가 연결해서 뭐가 좀 안 좋은 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종이 경복궁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올 때는 경복궁으로 안 오고 경운궁으로 항궁을 합니다. 경운궁으로. 그리고 이제 경운궁에서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그러고 나서 고종이 강제 퇴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 순종이죠. 이제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순종은 다시 이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운궁을 덕수궁이라 칭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덕수궁이 말이죠. 원래는 궁궐이 아니었구나. 원래는 궁궐이 아니었어요. 월산덕이 그냥 사가였다 이거죠. 사가. 근데 그 나중에 또 덕수궁이라 칭하게 된 것도 한참 뒤에, 순종 때니까 한참 뒤에 나가서야 덕수궁이라 칭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덕수궁은 궁궐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덕수궁을 저는 그 궁궐을, 그래서 경복궁, 덕수궁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가 하는 것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덕수궁이 원래 궁궐이 아니군요.